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54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공 F-35 에어쇼까지 벌이며 폴란드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6월 12일 오후 2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워싱턴 기념탑을 지나 백악관 상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백악관 남쪽 정원 사우스론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 내에는 F-35의 멋진 비행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미국으로부터 F-35기 구매를 추진 중인 두다 대통령으로서는 최상의 선물이며 동시에 이번 워싱턴 방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F-35의 백악관 상공 비행.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의 동맹관계 구축에 올인하고 있는 폴란드 정상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고 특히 자신이 적극적으로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F-35기의 홍보를 위해서 F-35의 백악관 상공 에어쇼라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전투기가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1949년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취임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F-35가 폴란드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70년 만에 다시 워싱턴 DC 하늘에 등장한 것입니다. 도대체 미국과 폴란드는 얼마나 가까운 나라가 된 것일까요? 9.11 테러의 고통이나 또는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의 충격적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워싱턴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F-35의 출현에 아연 실색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폼생폼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랜만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당일 에어쇼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날씨가 나빠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데 대해서 두고두고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여전히 잠재적 적국으로 남아있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과의 관계 증진 및 군사력 강화에 여념이 없습니다. 폴란드는 2026년까지 군비 현대화를 위해서 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조 원을 투입 중입니다. 특히 구소련식의 군비를 나토식으로 전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군사체계 자체를 통째로 뜯어고치는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우리 국방 예산이 46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도 10조 이상 많은 금액을 2026년까지 군비 현대화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나토 29개 회원국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GDP 대비 방위비 분담비 2% 기준선을 충족시키고 있는 8개국 중 하나입니다. 1999년 나토에 가입한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희생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2%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8개국은 미국, 영국, 그리스, 폴란드, 루마니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 3국입니다. 나토를 이끄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터키와 군비 경쟁 중인 그리스를 제외하면 모두 과거 소련 체제 하에서 고통을 받았던 국가들입니다. 나토에서 미국의 가장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면서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독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이 1.23%라는 사실과 비교한다면 이들 동구권 국가들과 발틱 3국이 소련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쉬이 와 닿습니다. 폴란드는 군비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우선 취약한 공군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수호이 22, 미그 29 등 러시아계 전투기를 도태시키고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5월 28일 미국에 32대의 F-35 구입을 요청하는 구매 의향서를 보낸 데 이어 6월 10일에는 아예 플로리다의 에글린 공군기지에 위치한 제33 전투비행단까지 날아와서 F-35 조종석에 직접 앉아보며 이것저것 물어볼 정도로 F-35 구매를 위해서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F-35에 대한 한국의 뜨뜻미지근한 반응과 많이 대비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제17 전투비행단이 있는 청주 공군기지에서는 F-35기 최초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장관은 어디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공군참모총장은 다른 행사 때문에 들렸다가 잠시 행사장에 얼굴을 비치는데 그쳤습니다. 당시 우리군 지휘부는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북한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행사 참석을 기피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국군을 폴란드군과 비교하면서 한숨 짓는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업가로서 3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일군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이 정확한 인물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분명합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국익으로 연결시키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고로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끊임없이 연구에 또 연구를 해야 합니다. 1972년생, 이제 47세의 변호사 출신 두다 대통령은 정세 및 인물 탐구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군을 사랑합니다. 두다 대통령은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의 폴란드 영구 주둔을 요청하면서 이를 위해 폴란드 동부에 15,000명 규모의 사단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부지와 함께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700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2017년부터 4,500명의 미군이 순환 배치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말은 순환 배치지만 단 한순간도 병력 공백이 발생하는 순간은 없기 때문에 상시 주둔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미군 주력 부대는 기계화여단 전투단인 미 제4보병사단 이하 제3기갑 여단입니다. 3,500명의 병력을 보유한 여단이지만 장비 숫자로 본다면 한국군 기계화 보병사단과 맞먹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 제2사단 역시 주력 전투부대는 1개 기갑여단 하나뿐입니다. 영구적이냐 비영구적 주둔이냐가 문제일 뿐 폴란드에 주둔 중인 미군 전력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폴란드 북서쪽 미로스와비에크 공군기지에 비치된 무인 정찰기 MQ-9 리퍼 편대는 금년 2월부터 발티크와 러시아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정찰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축 중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도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폴란드로서는 러시아 전투기 및 미사일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란드에게 2차 대전의 기억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생생합니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의 전면 침공에 이어서 9월 17일 소련의 침공으로 국토가 양분되면서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300만 명의 폴란드 거주 유태인을 비롯해서 600만 명의 국민이 희생된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또다시 수십 년간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신음하다 1991년에야 자유를 찾았던 폴란드에게 러시아는 여전히 폴란드의 최대 군사적 위협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1950년 6.25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가고 아예 피하 식별조차 불분명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의 산하를 유린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우리의 적은 북한 인민군이고 중공군입니다. 그들에게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것은 국군과 미군 그리고 유엔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욕보이려 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북한과 중국입니다. 희한하게도 일제 36년의 기억만큼은 유독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6.25에 대한 기억은 선별적으로 잊어버린 채 요즘의 화해의 사태를 두고 도대체 중국과 척을 지면 어떻게 먹고 살자는 말이야를 외치며 양비론을 들먹이는 사람들을 보면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어느 한쪽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안전한 중간지대를 찾을 수만 있다면 누가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최근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을 둘러싸고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서슴지 않겠다면서 유혈 진압을 위협하는 중국 당국의 인권 유린 사태를 보면서도 미국이 아닌 중국과 함께 가자고 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폴란드는 일제 36년보다 긴 무려 123년의 세월을 제정 러시아의 속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원한과 두려움이 더 큰 것일까요? 폴란드에 주둔 중인 소규모의 미군 병력은 폴란드가 러시아로부터 공격당할 때 나토 헌장 제5조에 의거해서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자동 개입을 이끄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고 격퇴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순환 배치되는 소규모 미군과 폴란드 군사력만으로 강력한 러시아군과 맞서면서 미 본토에서 도착하는 증원군을 기다리기에는 전쟁이 전개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미군의 신속 배치군이 투입된 작전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시 사우디 미군을 전개한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미 제82 공정여단은 백악관의 작전 개시 결정 후 3일 만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갑차를 포함한 1개 사단용 장비는 일주일 만에 수송기편으로 도착했고 제24기갑사단의 에만 에이브럼스 탱크가 다란항에 도착한 것은 3주가 지나서였습니다. 사우디가 아닌 발틱 3국이나 폴란드 그리고 한반도에서라면 전쟁은 이미 훨씬 전에 끝이 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폴란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미군 병력의 영구주둔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맹방이 되기를 자처하는 폴란드는 독일과 이탈리아 수준의 미군 주둔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두다 대통령의 방미를 맞아 F-35 에어쇼로 크게 환영을 하면서도 폴란드의 수건과제인 미군 영구주둔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다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기존의 4,500명 병력에 1,000명을 추가 파견하는 약속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외국의 새로운 기지 설치라는 화두가 자신의 2020년 재선 캠페인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야 하고 기지 설치에 열쇠를 진 미 의회의 반응도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 나토 탈퇴 및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등 고립주의 공약을 내걸어서 중산층의 호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크림반도 병합은 미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서전을 본격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016년 자신의 공약을 처리하는 데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80주년 행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트럼프의 9월 방문은 금년 11월로 예정된 폴란드 총선과 내년 5월의 대선에서 집권 여당 법과 정의당의 승리와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하게 마련입니다. 영국의 차기 총리감은 보리스 존슨이라며 내정 간섭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그는 두다 대통령의 대미관계 개선 올인 노력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이란 제재를 지지하고 미국산 천연가스 구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독일과 러시아가 건설 중인 해적가스관 보설사업 즉 노드스트롬2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화해에 폴란드 내 5G 인프라 건설 참여 저지 등 미국과 정치, 경제, 외교적 노선에서 가장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소위 미국 바라기 또는 트럼프 바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 원칙을 지킬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9월 바르샤바 방문 계획에 소위 트럼프 기지, 포트 트럼프라 불리는 미군 기지 건설과 미군의 영구 주둔 계획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폴란드에 깜짝 선물을 안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미국의 원전 사업권 제공으로 보답할 가능성 역시 높아갑니다. 원전은 우리와도 관련이 깊은 사안입니다. 폴란드 원전 시장 진출은 한국도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4,500메가와트급 원전 3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정 부지 선정,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우리도 한수원,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수주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두다 대통령은 탈원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폴란드 과학자들까지 이웃나라 독일 정부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 중단을 정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월 4일 폴란드 과학자와 환경보호주의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는 독일 정부와 의회에 대해서 원전 폐쇄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탄소 발전이 가능한 원전을 폐쇄하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으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 거란 우려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이 폴란드에서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쇼팽, 그리고 큐리 부인 요한 바오로 2세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폴란드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빠르게 중부 유럽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젊은 두다 대통령이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동맹국 정상을 어떻게 대접하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폴란드에서는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이 열립니다. 우리 선수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승리를 거두기를 희망하면서 그리고 한 번쯤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알려진 폴란드의 외교정책, 국방정책을 둘러보면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새롭게 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